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크 트웨인의 톰 소요의 모험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기 공룡 둘리 만화에서 고길동이 불쌍해 보이면 그건 나이가 먹은 거라는. 저는 이 책 톰 소요의 모험을 읽고 딱 그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모험, 탐험, 아이들과의 의리, 악당과의 대결 등등 읽을수록 흥미진진하고 악당이 숨긴 보물은 어떻게 될까? 톰 소요는 살아있겠지? 하면서 한 장 한 장 가슴을 졸이며 읽었는데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돼서 다시 이 책을 읽으니 폴리 이모의 심정이 10분 이해가 되면서 톰 소요가 이 장난꾸러기 이모 속 좀 그만 썩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어른들 몰래 모험을 찾아 뗏목을 타고 해적놀이를 하고 또 아이들끼리 섬에서 지내는 장면에는 아이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괴로워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동화가 돼서 제 속까지 많이 상했습니다. 거기다 허클베리 핀이 톰 소요에게 담배를 가르치는 장면에서는 이놈 하는 소리와 함께 정말 부모님 입장에서 읽고 있으려니 마음이 타들어가더라고요. 책이란 내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보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폴리 이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따뜻한 뽀뽀를 하는 장면에선 그렇지, 톰의 진심은 이런 모습이겠지 싶어서 내심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작가 마크 트웨인은 필명이고 본명은 사무엘 랭혼 클레멘스라고 합니다. 마크 트웨인은 배가 지나가기에 안전한 3.6m의 수심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장난꾸러기이며 머리 회전이 비상하고 놀기 좋아하는 우리의 주인공 톰 소요를 지금 만나러 가시죠. 톰 소요의 모험 마크 트웨인 제1장 톰! 대답이 없었다. 톰!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이 녀석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톰! 얘야! 그래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이든 부인이 안경을 내려 눈을 치켜뜨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안경을 올려 다시 살펴보았다. 사실 부인이 안경을 쓰고 남자아이를 찾는 일은 좀처럼, 아니 전혀 없었다. 안경은 그녀의 권위를 보여주는 물건이자 자부심이요. 멋을 내려고 쓰는 것이지 시력을 교정하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부인은 안경 대신 날로 뚜껑을 써도 문제없이 볼 만큼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부인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사납지는 않지만 가구도 듣고 놀랄 만큼 크게 소리쳤다. 요 녀석, 내 손에 잡히기만 하면! 부인은 말을 채 끝맺지 못했다. 허리를 숙여 빗자루로 침대 밑을 쑤셔대느라 숨이 가빠진 탓이었다. 하지만 부인이 찾아낸 것은 고양이뿐이었다. 이 녀석을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단 말이야. 노 부인은 활짝 열린 문으로 다가가 마당에 자라난 토마토 덩굴과 흰동 말풀 사이를 내다보았다. 톰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부인이 먼 곳까지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다. 톰! 그때 부인의 등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부인은 잽싸게 돌아서서 도망치려는 작은 남자아이의 헐렁한 윗옷을 붙잡았다. 여기 있었군. 벽장부터 봐야 했는데 안에서 뭘 한 거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어지간히도 그랬겠다. 내 손 좀 봐. 내 입도. 대체 그게 뭐니? 몰라요, 이모. 난 알겠는데. 잼이잖아. 잼이고 말고. 내가 그 잼에 손대면 내 가죽을 벗겨버리겠다고 40번은 말했을 텐데. 가서 회초리 좀 가져와라. 회초리가 공중으로 치켜 올라갔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저기 봐요, 이모! 뒤! 부인이 획 돌아서면서 엉겹결에 치맛자락을 움켜쥐었다. 톰은 그 틈에 높은 판자 울타리를 쏜살같이 타고 넘어가 사라졌다. 폴리 이모는 혼이 나간 듯 잠시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부드럽게 웃음을 터뜨렸다. 요 못된 녀석, 가만 안 둘 거야. 맙소사, 또 속다니. 녀석에게 지금까지 속은 것도 부족해서 또 당했단 말이야? 나이를 먹으면 멍청해진다더니 그 말이 맞나 봐. 하긴 늙은 개는 새로운 재주를 못 배운다는 속담도 있지. 하지만 요 녀석은 같은 수를 써먹지 않으니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어. 게다가 얼마나 괴롭혀야 내가 더 화를 내는지 아는 것 같다니까. 어디 그뿐인가? 잠시 동안만 날 피해 다니거나 날 웃기면 내가 매를 들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 이런 식으로 키워도 될까? 하나님이 보고 계실 텐데 그럴 수는 없지. 성경에도 매를 들지 않으면 아이를 망친다고 나와 있잖아?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우리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지만 그 작은 악마 같은 녀석은 내 죽은 여동생의 아이야. 불쌍한 놈이지. 그러니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녀석에게 매를 들 수가 없어. 그렇다고 녀석을 봐주자니 양심에 걸리고 또 녀석을 때리면 이 늙은이의 마음이 아프니 성경에도 여자의 몸에서 나온 인간은 괴로움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산다더니 진짜 그런가 봐. 녀석은 오늘 오후에도 땡땡이를 치겠지. 그렇다면 내일은 반드시 벌로 녀석에게 하루 종일 일을 시켜야겠어. 다른 아이들이 다 노는 토요일에 일을 시키는 것은 가혹하지만 녀석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일하는 것이니까. 그러니 힘들어도 녀석에게 일을 시켜서 내 의무를 다해야지. 아니면 애를 망치고 말 거야. 톰은 정말로 수업을 빼먹고 신나게 놀았다. 그러다가 흑인노의 아이 짐이 내일 쓸 장작을 패고 불쏘시개를 만드는 일을 거의 다 했을 때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톰이 그 시간에 돌아온 것은 짐이 일을 하는 동안 자신의 모험담을 들려주고 싶어서였다. 반면 톰의 이복동생 시드는 해야 할 일을 나무 조각 줍기 마친 상태였다. 조용하고 모험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말썽도 피우지 않는 아이였다. 저녁을 먹으면서 틈만 나면 설탕을 훔쳐먹는 톰에게 폴리 이모는 교묘하게 질문했다. 톰이 제 입으로 모든 일을 실토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처럼 폴리 이모도 자신이 음흉하고 신비로운 책략에 능하다고 자신했다.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자신의 전략이 무슨 대단한 간계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톰, 오늘 학교에서 덥지 않았니? 네, 그랬죠. 상당히 더웠지? 네. 헤엄치러 가고 싶지 않았니? 순간 톰은 가슴이 뜨끔했다. 의심을 받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톰은 폴리 이모의 얼굴을 살펴봤지만 그 속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별로요. 폴리 이모는 한 손을 뻗어 톰의 셔츠를 만져보았다. 그다지 접지 않았던 모양이구나. 폴리 이모는 톰의 셔츠가 땀에 젖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우쭐해졌다. 하지만 톰은 이모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 미리 짐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선수를 쳤다. 친구들이랑 펌프질해서 머리에 물을 끼얹었거든요. 머리는 아직 촉촉하죠? 폴리 이모는 그런 증거를 알아보지 못해서 혼낼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 분했다. 그런데 곧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톰, 머리에 물을 끼얹었다면 내가 꿰매준 셔츠깃을 떼지 않았겠구나. 그렇지? 윗도리 단추 좀 풀어보렴. 그러나 톰의 얼굴에는 초조해하는 빛이 없었다. 오히려 당당하게 단추를 풀어젖혔다. 셔츠깃이 그대로 달려있는 게 보였다. 다 귀찮구나. 그만 나가봐. 내가 학교 수업을 빼먹고 헤엄치러 갔다고 생각했는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용서하마. 넌 불에 털이 타버린 고양이 같아. 보기보다는 나은 녀석이라는 소리야. 이번에는 말이지. 폴리 이모는 자신의 계략이 실패해서 아쉽기도 했지만 톰이 이번에는 자신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서 기쁘기도 했다. 그때 시드가 끼어들었다. 이모는 하얀 실로 셔츠깃을 꿰매지 않았나요? 그런데 저 실은 검은색이네요. 맞아! 하얀 실이었지! 톰! 가만히 앉아서 당할 톰이 아니었다. 얼른 문으로 달려나가면서 소리쳤다. 시드!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안전한 곳에 다다르자 톰은 셔츠깃에 꽂아놓은 커다란 바늘 2개를 꺼냈다. 하나에는 하얀 실이, 다른 하나에는 검정 실이 감겨 있었다. 시드만 아니었다면 이모가 몰랐을 텐데. 진작. 이모는 어떤 때는 하얀 실로, 어떤 때는 검정 실로 꿰맨단 말이야. 한 가지 색만 쓰면 좋을 텐데. 진짜 헷갈려. 어쨌든 시드 녀석은 반드시 혼쭐을 내줄 거야. 정신이 번쩍 들도록. 톰은 마을에서 모범 소년이 아니었다. 어떻게 해야 모범생이 되는지는 잘 알았지만 모범생을 끔찍이 싫어했다. 톰은 2분 만에, 아니 2분도 안 되어 자신의 문제를 모두 잊고 말았다. 톰의 문제가 어른들의 것만큼 심각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새롭고 훨씬 흥미로운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어른들도 새로운 일에 흥미를 느끼면 과거의 불행한 일은 잊어버리지 않는가. 톰의 관심을 사로잡은 일은 휘파람이었다. 톰은 한 흑인으로부터 배운 휘파람 부는 법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으면서 연습하고 싶었다. 휘파람을 불 때 혀를 짧은 간격으로 입천장에 붙었다 떼면 물이 흐르는 것 같거나 새가 지저귀는 것 같은 특이한 소리가 난다. 어린 시절을 지낸 독자라면 잘 알 것이다. 톰은 금방 휘파람을 부는 요령을 터득했다. 입안 가득히 화음을 담고서 거리를 성큼성큼 걸어 내려가니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다. 새로운 행성을 발견한 천문학자가 된 기분이었다. 강렬하고 깊고 순수한 정도로 따지자면 천문학자보다 톰의 기쁨이 더 크리라. 여름에는 무척이나 길어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다. 톰은 휘파람을 부는 것을 멈추었다. 낯선 아이가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톰보다 덩치가 큰 남자아이였다. 이 가난하고 작고 허름한 세인트 피터스버그 마을에서 나이와 성별과 상관없이 낯선 사람은 엄청난 주목을 받게 마련이었다. 그 소녀는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평일에도 옷을 저렇게 잘 차려입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모자는 앙증맞았고 버튼이 달린 파란색 옷은 무척 세련돼 보였다. 바지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금요일인데 구두까지 신고 있었다. 어디 그뿐인가? 밝은 빛깔의 리본 넥타이도 메고 있었다. 톰의 비위가 상할 만큼 도시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톰이 바라볼수록 그 아이는 코를 치켜세웠다. 그럴수록 톰은 점점 자신의 옷차림이 초라해 보였다. 두 아이 중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한 아이가 움직이면 다른 아이도 움직였다. 하지만 옆으로 원을 그리며 움직일 뿐 앞으로 나서지는 않았다. 서로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 마침내 톰이 입을 열었다. 난 널 쓰러뜨릴 수 있어. 그래? 그럼 해봐. 못할 줄 알고? 물론이지. 넌 못해. 할 수 있다니까? 못한다니까? 할 수 있다고! 못한다고! 해! 못해.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톰이 다시 말을 꺼냈다. 이름이 뭐냐? 알아서 뭐하게? 난 알아야겠어. 그럼 한번 알아내 보든지. 자꾸 입을 나불거리면 가만 안 둔다? 나불나불, 나불나불, 나불나불. 이제 어쩔 건데?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너 같은 건 마음만 먹으면 한 손을 뒤로 하고도 쓰러뜨릴 수 있어. 그럼 한번 해보든지. 자꾸 까불면 진짜 때린다. 난 너처럼 입만 산 놈들을 잘 알아. 잘난 척 하기는 넌 뭐 대단한 줄 아냐? 그 우스꽝스러운 모자꼴 하고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려고. 용기가 있다면 내 모자를 떨어뜨려 보든가. 누구든 그렇게 하는 놈은 내 손에 남아나지 않겠지만 말이야. 허풍 떨지 마. 누가 할 소리. 입만 살아있고 싸움은 못하는 녀석이. 헛소리 그만하고 꺼져. 야, 너 자꾸 건방지게 굴면 돌멩이로 내 머리통을 부순다? 어지간히도 그러겠다. 나는 한다면 해. 그럼 해보시든가. 말만 하지 말고 해봐. 겁나서 못하겠지? 천만에. 겁쟁이네. 아니라니까? 겁나는 거 맞잖아. 침묵이 흘렀다. 두 아이는 서로 노려보면서 옆으로 걷다가 한쪽 어깨를 맞대고 섰다. 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서 당장 꺼져. 너나 꺼져. 내가 왜? 그럼 나는 왜? 두 아이가 한 발을 버팀목 삼아 비스듬히 딛고 섰다. 그리고 증오의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서로를 노려보며 밀쳤다. 하지만 어느 쪽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지 못했다. 두 아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신경전을 벌이다가 조심스럽게 긴장을 풀었다. 톰이 말했다. 야, 이 겁쟁이 강아지 같은 녀석아, 우리 형한테 다 이를 거야. 우리 형은 너 같은 녀석을 새끼손가락 하나로도 쓰러뜨릴 수 있어. 형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할 거야. 그런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아냐? 우리 형이 네 형보다 훨씬 덩치가 클걸? 우리 형이라면 내 형을 저 울타리 너머로 던질 수도 있어. 사실 두 아이 모두 형이 없었다. 거짓말. 거짓말은 네가 하고 있잖아. 톰이 큼직한 엄지발가락으로 흙바닥 위에 선을 긋고 말했다. 이 선만 넘어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박살을 낼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야 할 거야. 즉시 낯선 소년이 선을 넘으며 말했다. 날 박살내겠다고? 어디 한번 해봐. 너 자꾸 내 성질을 건드리는데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내 입으로 말했잖아. 왜? 못하겠어? 무슨 소리? 2센트 주면 내 소원대로 해주지. 낯선 소년이 주머니에서 넓적한 구리동전 2개를 꺼내 약을 올리듯 내밀었다. 톰은 그 돈을 땅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두 소년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2마리 고양이처럼 뒤엉켜 뒹굴기 시작했다. 서로의 머리카락과 옷을 잡아뜯고 코를 핥히며 흙먼지로 뒤범벅이 된 지 1분쯤 지났을까? 먼지 사이로 톰이 낯선 소년을 깔고 앉은 채 주먹으로 두들겨 패고 있었다. 톰이 말했다. 빨리 항복해! 하지만 소년은 톰한테서 벗어나려고 버둥거릴 뿐이었다. 분을 삭히지 못한 채 울면서. 톰의 주먹질은 계속됐다. 항복하라고! 마침내 소년이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항복! 그제서야 톰은 소년을 풀어주며 말했다. 이제 똑똑히 알겠지? 다음에는 상대를 봐가면서 덤비도록 해. 소년은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일어나 코를 훌쩍거리며 자리를 떴다. 하지만 간간히 뒤를 돌아보며 다음번에는 가만 안 두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톰은 비웃은 뒤 기분 좋게 걸어나갔다. 바로 그때 소년이 돌멩이 하나를 집어 톰의 목덜미 아래를 맞추고는 잽싸게 달아났다. 톰은 녀석을 쫓아가 사는 집을 알아냈다. 그리고 한동안 집 앞에서 원수 같은 녀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소년은 창문으로 얼굴만 살짝 내비치고 소년의 엄마가 밖으로 나와 톰에게 나쁜 녀석이라고 소리치며 당장 꺼지라고 말했다. 톰은 할 수 없이 돌아섰지만 다음번에 만나면 그 녀석을 반드시 가만두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 톰은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창문으로 기어들어왔다. 그러다가 폴리 이모에게 딱 걸리고 말았다. 이모는 톰의 옷 상태를 보고 이번 토요일에는 톰에게 고된 일을 시키고야 말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다.